안녕하세요. 책으로 승부입니다. 세계 역사의 이야기 9대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. 우리가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싸웠을 때는 그 도시들이 힘을 합쳐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무찔렀잖아요. 그런데 그 승리에서 이긴 후에는 어땠어요?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해서 그들은 서로 전쟁하는 데만 몰두하느라고 굉장히 강한 적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이 그리스를 노리고 있었던 그 적은 바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였어요.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였는데 그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있던 필립 왕이 있었어요. 이 왕은 알아챘어요.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우느라고 힘이 약해져 있다는 그 사실을. 그래서 필립은 바로 그리스를 쳐들어갔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함께 지배하게 되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필립 왕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.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그리스의 위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. 그런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만 차지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 필립은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소아시아로 건너갔는데 페르시아를 공격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그 알렉산더가 왕위를 물려받았어요.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알렉산더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. 그는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어린 시절 평범하지 않았나 봐요. 무척 강하고 용감한 소년이었나 봐요.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필립과 마음에 드는 군마를 보러 갔는데 그 군마가 계속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 필립 왕이 이 녀석은 안 되겠구나 했더니 제가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이 말이 태양빛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의 앞에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날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침착하고 용감하게 말에게 다가가서는 고삐를 잡고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돌려세웠어요. 그래서 부세팔라스라는 말은 얌전해지고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올라타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필립 왕이 그 말을 알렉산더에게 사주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 검은 종마 부세팔라스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알렉산더 대왕을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의 이름을 따서 부사펠라라는 도시의 이름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.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를 정복하지는 못했잖아요.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제국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어요. 그 영토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인도에까지 걸쳐져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,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마주친 거예요.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정말 그 소아시아는 알렉산더의 것이 되었던 거죠. 그런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소아시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.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것에 전설이 있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수백 명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매듭을 잘 살펴본 알렉산더가 칼을 꺼내 그 매듭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. 그러면서 자 봐라, 내가 매듭을 풀었다. 그래서 그 예언은 실제로
실현되었던 거죠. 알렉산더가 아시아 전체를 정복했기 때문에. 그래서 알렉산더는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고, 그다음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서는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모두 정복해 버렸어요.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어떤 지배자보다 더 큰 땅을 가진 진정한 알렉산더 대왕이 되었습니다. 네,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전부 점령하고 나서 또 더 차지하고 싶었던 곳이 인도였어요. 인도 전체를 정복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너무 지친 병사들은 원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알렉산더 병사들이 거부를 한 거죠.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이미 정복한 땅으로도 충분합니다.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알렉산더는 결국에는 마음을 단념을 했어요. 그리고 이미 이룩한 거대한 왕국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을 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도시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데 나일강과 지중해 근처에 세워졌기 때문에 상인들이 쉽게 배로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도시의 성벽을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설계를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완성된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되었고 음악이나 예술,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의 어떤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어디냐? 바로 알렉산드리아 외곽,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있는 큰 등대인데 그 큰 등대 이름이 파로스였어요. 파로스. 이 파로스는 135m 정도의 높이에 달해서 배가 저 멀리서, 그러니까 몇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고대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세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빌론의 공중정원, 두 번째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,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파로스 등대라고 합니다. 네. 파로스 등대는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20세기 초 독일의 잠수부들이 그 바다 밑에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보고 이 파로스 등대의 잔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었어요.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. 32살에 죽었어요. 왜 죽었는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. 독사를 당했는지 아니면 말라리아라는 모기에 물렸는지 확실히 알려진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, 그가 차지했던 그 수많은 땅들이, 영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 중에 3명의 장군이 그 영토를 나눠 가진 거예요. 그러니까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에 걸쳐 있는 알렉산더의 왕국 중에서 북쪽 지방, 전체 지역 중에 북쪽 지역을 차지를 했고, 또 한 명의 장군은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였어요.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는 장군은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면서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고요. 또 한 명의 장군은 누구였냐?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은 소아시아의 남쪽과 인도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아시아 영토를 차지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셀레우코스의 후손들이 바로 셀레우시드, 시리아인,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. 알렉산더 제국은 이 3명의 장군이 권력 다툼을 하는데 그 셋으로 분리된 왕국이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알렉산더는 거대한 제국을 통합하면서 강하게 만들었는데
그 강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고 알렉산더 밑에서 있었던 장군, 세 장군과 그의 후손들이 알렉산더가 이룩해둔 그 통치권, 왕국의 통치권을 놓고서 한 100년 동안 계속 다투었다고 합니다. 네. 어떠셨나요?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. 네, 과거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